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재건축 추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3종 상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은 서울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임대주택 건설 조건을 붙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연회 생태체험학습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한강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 조성 사업을 10여 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목동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그런데 재건축을 준비하는 상황은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특히 1, 2, 3단지의 경우에는 다른 단지와는 달리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 용적률과 층수가 더 많이 제한됩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이 중 1, 2, 3단지는 지구 단위 계획상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나머지 11개 단지는 3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 2, 3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3개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에 일반 주거지역 3종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애초에 3종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1, 2, 3단지만 2종으로 분류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1, 2, 3단지만 3종에서 2종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조건 없는 3종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지 주민들은 이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종 세분화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정한 3종 기준은 13층 이상 고층 건물이 전체 건물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3종 기준을 충족한 데다 1, 2, 3단지의 경우 전체 건물의 5분의 1 이상이 13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세분화 결과 같은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목동 14개 단지 중 1, 2, 3단지는 2종을, 나머지 11개 단지는 3종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 고시를 보면 1, 2, 3단지의 경우 향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종세분을 검토,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종세분화를 하면서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이제 좀 저층 아파트들이 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종상향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지난 2019년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1, 2, 3단지 종상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종환원에 대한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에 다시 원상복귀 해주기로 했으나 목동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된 지금에도 정작 민간 임대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정 뉴타운 개발 당시 희생되었던 만큼 기부 체납 없이 3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목동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정부는 다음 달 중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하나둘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목동 1, 2, 3단지 주민들의 3종 환원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 시절 백지화됐던 서울항 조성 사업을 10여 년 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여의도에 국제 여객 터미널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네, 환경단체는 환경 오염과 시민 안전을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의 핵심은 중국 등 동북아를 백길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에 국제항을 만드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큰 배를 타고 서울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3천만 관광도시 서울을 위해서입니다. 이때 필요한 국제 여객 터미널은
여의도에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내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초안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서울항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이지만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큰 배가 다니고 관련 시설이 조성될 경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홍수 등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그러면서 강의 생태계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고 깊이 파는 것 때문에 한쪽에는 퇴적이 되고 한쪽은 침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홍수 때 위험이 가중되고요. 선박 사고도 우려합니다. 서울항이 생기고 큰 배가 다니면 3년 전 헝가리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과 같은 사고가 한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고 수상 안전 문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참사 이런 것들이 거듭되게 되는 이런 이유 등에서 서울환경연합은 당장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또 서울항 조성 사업의 위험성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연희 생태체험학습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에코스페이스 연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온수진 양천구 공원녹지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이라고 합니다. 예, 에코스페이스 연희가 개관했습니다. 어떤 시설들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코스페이스 연희는 양천구 신정 3동에 위치한 연희공원 내에 있던 연희 생태학습관을 중축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꾸민 생태 전시 및 체험 공간입니다. 일단 무척 예쁘고요. 단순하지만 자연과 교감하려는 건축물이고 또 바로 앞에 커다란 미리나무 5그루가 건물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시와 인테리어도 자연과 교감하도록 꾸며졌고요. 실내에는 전시 공간, 체험 공간, 온실, 옥상 정원 등 아기자기하고 다채로운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실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코스페이스 연희가 자리한 연희공원과 주변 지향산까지 연결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공원을 둘러보고 관찰하거나 채집한 걸로 실내에 와서 다시 그려보거나 만들거나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방식이죠.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플로깅, 세밀화, 목공, 명상, 공연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정식 개관은 일주일 전이었지만 사전 운영 방식으로 개방됐던 건 지난 9월부터였거든요. 그 사이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공사 중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민분들의 관심은 첫 번째로는 외관이 너무 예쁜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게 궁금하셨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셨어요. 학교에서도 단체 관람이나 체험활동 등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직은 이용 방식이 익숙치 않으셔서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는 공간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네, 생태학습뿐 아니라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며 힐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단순히 생태 체험을 하는 형식적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들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가 자연과의 교감을 염두에 둔 것이라서 에코스페이스 연희의 1층, 2층 옥상 공간을 거닐고 머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되게 높습니다. 또 지층은 공원이니까 실제로는 공원, 1층 전시 공간, 2층 체험 공간, 옥상 정원이 하나로 연결되고요. 미려나무 5그루는 에코스페이스 연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미려나무를 베어내지 않기 위해서 건물 위치도 조정하고 공사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공간에 머무시면 힐링을 하실 수 있도록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원봉사자이신 에코 친구들이 맹활약을 하실 계획이고요. 매주 생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전시관에서 바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지향산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대의 생태거점으로 운영될 겁니다. 사실 이 주변은 나지막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로 숲과 공원이 가득한 공간이거든요.
에코스페이스 연희가 이 지역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 전시나 체험 공간이 아닌 도시의 숨통을 틔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요. 주변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이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15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시 산하기관들을 압수수색했지만 서울시청 직원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본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1.7% 증액된 12조 8,90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6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는 2조 6천억 원, 재무활동 1조 2천억 원, 학교 운영비 1조 1천억 원 등입니다. 또 올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통합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 9,70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정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